네, 2학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을 때는 이제 첫 부분이 되지만은 저는 이제 그 강의 영상을 다 찍고 나서 다시 사실 이제 요 앞부분을 찍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 강의를 듣는 주간이 지금 이제 6주 차인데 원래 6주 차는 이제 다시 지난번에 이제 추석 연휴 이후로 이제 뭐 비대면 조금 하다가 다시 대면으로 진행을 좀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2주에 이제 그 휴일이 공휴일이 이제 월요일이 또 쉴 수 있는 날이고 또 화요일 날 오전에 이제 9시부터 여러분하고 저하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표나 이런 걸 보니까 이번 주까지는 아무래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해 드리는 게 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강의를 올리게 됐습니다. 수업 방법은 이제 이렇게 이제 대면 수업하고 이제 비대면 수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화상 강의를 비대면에서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동영상 자료를 올릴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9시에 또 여러분들 또 화상 카메라 앞에 나오고 출석하는 게 좀 번거롭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으니 여러분들이 이 점 숙지하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뒷부분부터는 제가 준비한 그 자료들이 이제 편집돼서 올라가는데 뭐 하여튼 조금 매끄럽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매뉴팩처링 프로세스 이제 기계 제작 그 공정이 되겠죠. 기계 제작 방법. 그러니까 이제 기계 공작법이나 기계 제작법이나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표지에 이제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밀링을 이렇게 밀링 그 척에 이제 어떤 이제 공구들을 이렇게 꽂아서 이제 가공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어쨌든 이 공작물하고 공구하고 이제 상대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이 공구가 이 공작물보다는 이제 경도가 좋으니까 이렇게 이제 깎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궁극적으로는 공구와 공작물 간의 어떤 그 서로의 어떤 관계성에 의해서 깎이는 건데 여기에 도달하기까지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죠. 어떤 공작 기계를 쓸 건지, 메커니즘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이 재료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또 칩은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지는지, 여기에 이제 윤활유를 쓸 건지 말 건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그뭐 해석을 위해서 이제 그 뭐 색깔 표시를 좀 해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달리 표현을 했죠. 이제 컴퓨터 상에서의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것들도 뭐 단순하게 우리는 이제 깎을 수 있다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을 그 제대로 잘 하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성을 생각해 보면 그런 거겠죠. 회사에서는 한 개만 깎는 거다 그러면 뭐 이제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저거는 이제 수없이 많은 부품을 제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 효율하고 단가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렇게 금속의 절삭 공고나 절삭 조건이 어떤 이제 바이트 그다음에 이제 바이트 홀더 뭐 이런 것 각도라든지 이런 이론적인 것들이 여기에 많이 또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좀 복잡한 얘기 같지만은 이제 여러분들 그 연필을 깎을 때 연필이 이제 연필이 이렇게 보이나요? 연필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직각으로 잘 보여지는지 모르지만 직각으로 깎을 때하고 이렇게 옆으로 사선으로 깎을 때가 다르거든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재료역학에 배우는 전단면에 이제 직각 방향으로 했을 때 최대 전단 능력이라든지 효율성이 높으면 이제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어떤 최대 절삭각이라는 게 이제 직각 방향에서 나오질 않아요. 이제 그런 어떤 이론적인 문제들을 다룰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기계 가공 시에 이제 다뤄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이제 뭐 생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정밀도하고 이제 뭐 조도하고도 약간 영향을 이제 갖게 되죠. 그래서 또 정밀도하고 이제 얼마나 정확하게 했느냐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또 정밀도와 정확도를 합쳐서 정도라는 표현도 또 쓰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공작물이 이제 변형되는 거, 그다음에 공구 수명, 이게 이제 결국은 생산성, 그죠? 여기랑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적은 어떤 그죠 노력과 노력이라는 게 이제 시간하고 어떤 비용을 적게 들여서 극대화한다. 결과를 극대화한다는 게 이제 가공,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공을 할 때 가장 좀 좋은 조건에 또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을 얻을 수 있으면 이제 우리가 경제성이 있다, 효율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고전적인 종래에 늘 컨벤션이 이제 그냥 그렇게 늘 해왔던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공 프로세스는 이제 선반이 있고요. 여러분들 뭐 아시더라도 자꾸 이제 반복을 하셔야 돼요. 턴닝, 선반이고 그다음에 밀링, 그다음에 드릴링하고 이제 쉐이핑, 뭐 그라인딩, 브로이칭.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그 공작 기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다시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게 자꾸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제 기계공학을 하고 기계 가공 이런 분야에 이제 뭐 직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접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런 용어나 이런 것들이 좀 생소하지 않고 좀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컨벤션이 있으면 이제 넌 컨벤션이 있는데 늘 쓰는 어떤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조금 그 좀 색다른 이제 그런 그 가공 방법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 뭐 여기 보면은 이제 단어를 좀 잘 알면 좋은데 전기 화학적 그죠? 어떤 가공 머시닝이 가공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전기 그 디스차지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또 그런 뭐 방전 가공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전기를 이용하고 와이어를 이용하는 와이어 컷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빨리 어떤 그 어브레시브 하면은 그 Z 해서 그 피막을 빨리 벗길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울트라소닉은 초음파 계통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 빔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레이저 빔, 이온 빔, 그다음에 이제 플래즈마가 있어요. 플래즈마가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열을 내거든요. 플라즈마 Z라고 해서 여기도 이제 플래즈마 그 방법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종래에 좀 일반적인 게 이제 컨벤셔널이라 하면은 조금 그 이제 일반적인 방법을 뛰어넘는 이것을 이제 넌 컨벤셔널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공작기계의 기본 운동은 이제 뭐 여러분들 많이 이제 봤겠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가공 시편이라고 봐야 되겠죠. 가공 이제 피삭제, 뭐 아니면 가공 이제 원재료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어, 여기서 그 절삭 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그 시편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지 한쪽에 머물러 있으면 가공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이제 피드 모션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그 겉에서만 깎으면 의미가 없겠죠? 그럼 여기다 절삭 깊이 어느 만큼 그 이 바이트 팁을 집어넣느냐가 이제 절삭 깊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그 기구학적으로 우리가 절삭을 하게 되면 단순해 보이지만 이 내면에는 이미 주불력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누르는 힘, 배불력이 있고 이송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불력은 이제 절삭 깊이가 들은 상태에서 여기 눌리는 그런 그 힘이 주불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 전에 이제 절삭선불력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도대체 어떻게 알아내느냐? 그러면 이제 계측기가 있어요. 기자재가. 그래서 이 공구 동력계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공구동력계 여기 보이죠? 여기 좀 작게 보이긴 하는데 여기에서 연결을 해서 이쪽에 이제 예, 이 시스템이 좀 복잡하긴 한데 이제 이쪽에 연결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 우리 사람도 못 보는 거를 어떻게 봐요? 예, 병원에 가면 이제 초음파라든지 건강검진 할 때 뭐 MRI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뭐 단층 사진 이런 것들을 찍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를 이제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서 이제 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구동력계라는 게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어, 여기다 이제 그 키슬러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키슬러. 키슬러가 이제 이러한 그 압전율 센서로 해서 이 힘을 측정하는 그런 쪽의 그 장비들을 많이 개발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의 경우에 이제 그 직교 커팅, 그러니까 이제 직각 방향으로 자르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연필에서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경사를 줘가지고 깎게 되면 훨씬 더 잘 절삭이 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뒤에 뭐 표면 거칠기나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 노즈 반경 이런 것들, 노즈 반경 이런, 여기가 이렇게 뭉뚱한 애랑 이게 뾰족한 거랑 좀 다르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기하학적 절삭의 방법은 확대를 시켜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게 요 부분이 뭐가 되냐면은 칩이 됩니다. 칩. 이게 이제 원재료가 되고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재료가 이렇게 깎이면서 이만큼을 우리가 이제 칩으로 날리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 실질적으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사진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절삭 과정의 시뮬레이션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컴퓨터에서 계산을 해서 색깔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절삭 조건에서 이제 뭐 절삭 온도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절삭이 온도에 이제 온도가 올라갈수록 마모에 영향을 많이 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마모 자체도 이제 요 부분 앞부분이 발생을 하면 뭐 이제 프랭크 마모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 위에가 되면은 이제 크레이터 이게 분화구라고 해서 이제 크레이터 그 마모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부분은 이제 뭐 프랭크 마모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절삭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그 내부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느냐 할 때 여러분들이 열전대라는 그 센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금속 A와 B가 있는데 여기다 열을 가하게 되면 전기가 흘러요.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열이 올라가면 전기가 변화가 생겼다는 거는 우리가 그죠? 전기는 지금 뭐 우리 계측기로 측정이 되잖아요. 우리가 전기는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전기가 흐르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뭐 멀티메타라든지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보면은 볼테이지를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공구가 이제 그 마모가 됐을 때 그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 이제 우리는 뭐 많이 쓰지 않지만은 공구가 그 저런 그 가공을 많이 하는 회사에서 공구를 그죠 얼마나 오래 쓰느냐는 굉장히 단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구가 이제 마모가 됐을 때 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예, 이렇게 제안하고 있고요. 오늘은 뭐 간단히 하지만 다음에 좀 시간이 나면 필요하면 좀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뭐 A 센서, 어쿠스틱 에미션이라고 해서 이제 그 음향학적으로 또 만들어진 센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절삭 동력계 일반적인 이제 방법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다. 자, 이제 그 뭐 이어서 이제 다음 그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오늘 이제 기계가공에서 이제 공작 기계 원래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제가 적어 놓은 거는 뭐 선반 밀링인지 우리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렸던 뭐 선반의 어떤 작동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공작 기계의 어떤 절삭 공정에 있어서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제 절삭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작기계에서 우리가 이제 선반 밀링이 있는데 선반 밀링 말고도 기타 이제 절삭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은 이제 기계 공작법, 기계 제작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기계 제작이나 이제 기계 공작을 위해서는 이제 공작 기계,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머신 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계 공작 실은 이제 머신 툴, 뭐 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오늘 뭐 이제 다른 절삭에 대한 것도 좀 이제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작업을 할 때 이제 공차라든지 표면의 상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보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절삭 가공에서도 여러분들이 기계 요소 설계만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삭에 있어서도 이제 설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설계라는 말이, 디자인이란 말이 꼭 뭐 외관상의 그런 것들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 삶에서도 뭐 삶의 디자인, 또 뭐 취업이면 취업 디자인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삭 가공에서도 어떤 디자인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그냥 뭐 외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최적 설계, 아니면은 이제 그 제한된 그런 여러 가지 그 어떤 바운다리 컨디션, 경계 조건을 이렇게 가지고서 그 안에서 우리가 잘 이제 설계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시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시계가 이제 저가 이렇게 하나 있지만은 시계에 굉장히 많은 그 어떤 부품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이 공간 안에 다 집어넣는 거는 굉장히 큰 최적 설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학습 목표는 이제 다른 절삭 가공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공차와 표면 정도, 이제 설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인공지능 이름이 이제 내가 아까 해보니까 기타라고 그러니까 이제 기타가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데, 얘는 인공지능이니까 그 어떤 단어를 어, 음악하는 기타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했는데, 하여튼 뭐 기억에 남는 연상법에서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형삭과 평삭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거는 뭐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좀 이따가 이제 그런 이제 같은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 그림상에 먼저 넣어놓은 거로 보면은 이제 뭐 다른 거는 별거 없죠. 이제 형삭은 여기 이게 공작물이 하여튼 이송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평삭은 그 공구가 이제 이송 운동을 하는 거다. 나머지는 지금 뭐 별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고 다음에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형삭과 평삭이 이제 어떤 그 공작물에 대해서 이제 직선으로 움직이는 단인 공구를 사용한다. 그다음에 이제 직선의 평면을 두 가지 모두 다 이제 획득을 한다. 그리고 이제 서로 유사한 작업 공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단속, 그 뭐냐면은 그 단속의 반대말은 이제 뭐 연속이죠, 연속. 단속하니까 또 뭐 카메라 뭐 속도 이런 것도 단속이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끊어져서 갔다가 밀고, 또 끝나면 왔다가 또 이게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끊어질 때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구와 공작물에 이제 충격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 뭐 선반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가공을 할 때 이제 문제가 안 생기냐. 또 밀링에서도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단속이 되지는 않죠. 탕탕탕 치는 그런 문제는 안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속 절삭 작업이고, 그래서 충격을 가하면서 진압을 하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충격에 대해서 잘 버텨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 보통의 이제 그 공구 자체를 공 하나 가지고 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구의 시작 정지로 인해서 이렇게 고속으로 가공은 좀 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은 이제 세이퍼하고 플레이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뭐 그 이런 그림은 이제 원래 그 사진을 이제 뭐 세이퍼 형삭기나 평삭기를 사진 찍어서 가공하는 거를 이제 뭐 이렇게 보면 되고요. 또 뭐 영상에서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그냥 특징만 잡아가지고 이제 그린 이런 그림을 이제 우리는 그 구성도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구성도, 스케메틱 오브 다이아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특징만 잡아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그 어떤 인물을 그릴 때 어떤 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미국의 대통령 이런 사람들의 어떤 애니메이션 만화로 그릴 때 보면은 실질적으로 사진처럼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이렇게 보게 되면 아, 저 사람이 누구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리는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그림 방법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기 쉽도록 그렇게 이제 그린 그림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또 잘 그리는 것도 꽤 좋은 달란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공구가 이렇게 이제 뭐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뭐 좀 크게 그래서 여기서는 소형 공작물인 경우에 이제 세이퍼를 많이 이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 공작물인 경우에는 이제 플레이너라고 이렇게 많이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프로칭, 프로칭이 이제 이거는 단인이 아니고 이제 공구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절삭을 하는 그 선, 그 지나갈 수 있는 궤적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공작물에 대해서 이동시켜서 하는 방법인데 이제 여러분들 뭐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구가 하나 뭐 둘, 셋, 네 개 이렇게 이제 뭐 이것도 스키매틱 오브 다이어그램을 했는데 날당 절삭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형상들을 이런 이제 공구를 미리 만들어서 뭐라 그랬어요? 하여튼 이 공구는 좀 비싸다 그랬죠. 아무래도 한 번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부품을 제작하는 거는 쉬운데 일단 공구 자체를 그 형상으로 잘 만드는 거는 이제 좀 비용이 많이 드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로칭의 특징은 뭐 이제 표면이 공구 인선이 여러 개가 지나가다 보니까 표면 정도를 좀 좋게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표면 정도가 좋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확한 치수 공차를 낼 수가 있고 아무래도 이제 표면이 우수하면 정밀하게 가공을 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공작물 형상이 또 굉장히 다양하게 일단 제작만 되면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 수가 있죠. 이제 그리고 아까 설명했지만은 공구는 대신에 복잡하고 또 주문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뭐 우리가 보면 뭐든지 이렇게 참 좋은 것만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좋은 게 있으면 또 안 좋은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점, 단점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가 그 중에서 잘 선택을 해서 써야 된다는 이제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톱 작업은 우리 뭐 잘 아시죠? 근데 톱도 뭐 우리 뭐 선반도 그렇고 밀링도 그렇고 연삭기도 그렇고 공작기들이 뭐 어떻게 분류 자체로서는 단순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물론 뭐 처음 배우는 사람은 그것도 복잡하겠죠. 하지만 이제 이미 여러분들은 2학년이 돼서 이제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익숙해졌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뭐 늘 그랬습니다만은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저랑 같이 뭐 하여튼 이제 한 3학기 아니면 이제 일반 기계공학까지 하면 4학기 동안 저랑 같이 있으면서 이제 이 기계에 대해서 좀 친근한 느낌이 들게 하면은 저는 이제 목적이 달성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뭘 좀 좋아해야 그게 좀 친숙해져야지 그 다음에 발전이 있더라고요. 공부도 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그렇죠. 뭐가 하여튼 좋으면 그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뭐 나도 또 관심이 생기는 거죠. 저도 뭐 중고등학교 때 이제 그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들이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 좋으면 그 과목을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 자체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기계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어렵다고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기계가 어려운 게 아니라 굉장히 재미있는 거다. 그리고 기계는 뭐 내가 따로 이렇게 삶에서 떼어내서 뭐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뭐 들어와 있는 기본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번에 이제 이렇게 만나서 강의를 하고 실습을 하면 더 친근감을 느끼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어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 강의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계를 좀 좋아하고 또 뭐 더 좋으면 사랑하면 좋겠죠. 좋기는. 자, 그래서 이제 뭐 전형적인 기능은 이제 공작물을 두 조각으로 이제 절단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부분을 이제 제거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외곽을 잘라내는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톱은 우리가 이제 둥근 톱, 우리 이제 뭐 톱날을 이용해서 주로 이제 에, 그 나무 같은 거 이런 것들 목공톱이 다 이런 형태로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뭐 테이블톱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둥근 톱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활톱, 뭐 여러분들 그 형태 자체는 이제 일반 수동으로 하는 그런 톱도 이런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행정 왔다 갔다 함으로써 공작물을 이제 자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톱날 자체가 이제 날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규정된 그 방향으로 이제 돼야 됩니다. 지금 요 날은 좀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쪽으로 갈 때가 이제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절삭 행정으로 본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 때는 뭐 이렇게 잘 잘라지지 않죠. 각도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활톱이고요. 그 밖에 이제 이렇게 띠톱, 톱날 자체를 이렇게 용접을 해서 이제 뭐 처음부터 다 붙어서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간에 용접을 해서 톱날을 계속 회전함으로써 효율을 높이게 되는 그러한 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일단 이제 시간이 이제 요 정도 되니까 좀 여러분들도 27분이네요. 일단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